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오늘도 완주신문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대법원에서 뒤집힌 은진산업 방치 폐기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동읍 장구리에 이제 과거에 은진산업이라는 그 공장이 있던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가연성 폐기물, 그 우리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종류 폐기물이 1만 3천 톤 정도 지금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앞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기존의 여기 주인이 이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기존의 회사가요? 쓰레기 기존에 처리하지 않고? 네, 기존 소유자들이 그걸 한 1만 3천, 원래 여기가 허용량이 한 700, 6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0톤 아래였는데 그게 뭐 10배가 넘죠. 거의 200배 가까운 1만 3천 톤 정도를 하고 탁 가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여기는 이제 부도가 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이 공장 부지가. 근데 이거를 이제 완주군에 이제 다른 쪽에 사시는 사업자가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분양 받으실 때 여기 얼마만큼 폐기물이 있는지를 몰랐대요. 왜냐면 스스로 좀 체크하고 분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이제 법원 서류나 행정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던 거죠. 실제 가보지도 않고 분양을 아니 실제 갔는데도 이제 거기가 유치권 그렇게 이제 경매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경락을 받으셨던 분 주장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근데 경매를 받고 나니까 얘가 그때 당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분이 한 7억 원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어요. 경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익을 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경매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행정에 이제 그런 것들 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이제 거기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었다는 거죠. 쓰레기 치워라. 거기 공장 못 해요. 원래 이분이 이제 화장지 만드는 그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완주군 내에서 갖고 이제 그때가 하필은 코로나 직전인데 마스크를 만들려고 여기다 해가지고 그런 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고 경남에서 하려고 했더니 완주군청에서 이제 황당한 얘기 듣고 공장 못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거기 폐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치우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치우면 공장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치우는 돈이요 한 30억 원이 넘어요. 야, 10억짜리를 7억에 받았는데 그렇죠. 치우는 비용이 30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기록상에 있는 한 600톤 그 정도 있는 줄 알고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이행보증금 한 2억 2천 정도 있어서 그걸로 해결이 되고 하면 이걸 치우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공장을 해서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분 계획대로만 됐었다면 정말 대박이 났었겠죠. 그렇죠. 특히 작년에 마스크 얼마나 풍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동종업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으셨대요. 근데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완주군에서는 이분한테 그 폐기물을 치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근데 치우는 돈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제 그만한 이제 저기도 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그거를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고 우리가 못 치운다, 우리가 몰랐다, 억울하다. 근데 1심하고 2심에서는 다 그 행정 완주군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치우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걸 경락을 받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폐기물도 권리 의무 승계를 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 이제 억울했던 거예요. 우린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2심 할 때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북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 지적이 나와요. 이거 완주군이 행정이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방치 폐기물이 기준량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징계를 해라. 이런 식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번 3심 그 대법원에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거 그 1심, 2심에서 대해서는 권리 승계 의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 경락을 받은 사람이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폐기물이 그 서류상에 있는 것보다 늘어나게 방치한 건 결국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로 됐던 거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이분이 이걸 안 치워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완주군이 치워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해봤더니 완주군에서 이제 자기들이 행정 대집행으로 먼저 치우겠대. 그럼 누구한테 받냐? 지금 현재 경락받은 그 소유주는 아니지 않냐 했더니 그 전 주인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전 주인도 부도 내고. 근데 그 전 주인이 애초에 행정 대집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전 주인한테 이걸 계고장을 보냈어요. 대집행을 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폐문 부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좀 말이 많았는데 결국 행정에선 지금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그 계고서조차도 송달도 못했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해당 그 전 소유주가 이거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금액이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이 30억이 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지 가격이 그 정도인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 대집행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자칫 환수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소유주분이 기존에 그 화장지 제조업을 했잖아요. 네. 연매출이 40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완주군에서는 그 업체를 가압류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하면은 그걸 회수를 하고 네. 업체 공장 같은 걸 가압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화장지 제조업 기업이에요. 그쪽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이었었는데 네. 거기 계약이 끊겨버려요. 아. 그러니까 주사업이 날아가 버린 거죠. 아, 그렇게 압류가 되면서 또 주사업이 날아가 버리게.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는 이제 악재의 악재는 네. 진짜 설상가상으로 계속 힘든 그 와중에 이제 거기 이제 이거 이제 경락받은 그 업체 그 대표님 가족들 다가 정말 스트레스도 심하고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족 어떤 분은 이제 암 수술까지도 그 사이에 하실 정도로. 그게 그러면 네. 대법원 뭐 판결하기 전에 압류하고 막 그랬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래체가 끊기다 보니까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파기환송 됐으니까 고법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에서 이렇게 됐으면은 그 고등법원에서 이게 대법원께 아마 엎어지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완전해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전 소유주한테 청구한다는 거 보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업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주사업 날려먹은 것도 그렇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 1년 매출이 40억짜리 예. 그 회사였는데 자칫 지금 수십억에서는 혹은 수백원짜리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완주군으로. 예, 만약에 네. 거기서 완주군이 여기서 패소를 하면은 또 몇십억 더 물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완주군은 이번 사건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실은 행정 그 쪽에서 사실 과실이 있었다는 걸 도감사로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완주군에서 부실 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또 지금 혈세 낭비를 초래한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정욱 재사님 대법위에 통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이번 일 좀 잘 되셨는데 주거래처랑 계약이 다시 될 것 같으시냐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말씀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다시 네. 좀 한번 이렇게 잃었던 그렇죠. 게 회복하길지는 좀 모르겠다고 해서 아직도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그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민을 계속 하셨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간 네.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참 여기서 좀 화가 나는 거는 결국 또 그 원인이 불성실한 행정, 행정. 좀 부실했던 그게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네.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관제라고라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 관의 재난이라고. 네. 솔직히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관제를 당했다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좀 어떻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운주면 주민들 말골제 옆 돈사를 폐쇄 촉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골제가 어디냐면은 이게 전주에서 대둔산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네. 거기가 이제 운주면이라는 곳이거든요. 네네. 좀 깊이 대둔산 거의 다 가서예요. 근데 운주계곡 있고 뭐. 예, 그런- 그렇죠. 네. 거기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커브길이 굉장히 심한 뭐 제라는 게 보통 고갯길이 거의 그렇잖아요. 특히나 여기가 좀 많이 심해요. 말골제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차량 운행할 때 이제 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그 17번 국도입니다. 이제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해서 이제 선역을 펴려는 지금 도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그 경사가 심한 부분 이제 터널 작업까지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골제 바로 옆에
그 돼지 농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민들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냄새가 주변에 많이 나게 했네요. 그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이제 시설도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 도로가 이 날 곳과 터널하고 네. 굉장히 가까워요. 하다 보니까는 이참에 하면서 이 부분도 좀 도로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좀 주민들 이제 그쪽 원주 주민들은 이게 지역 수건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농장 이전이나 혹시 혹은 뭐 폐쇄 이런 그런 보상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돼지농장까지도 이제 길 공사하면서 해결이 되길 바라는데 해결된다는 거는 이렇게 터널 예. 도로 공사하면서 돈사도 매입해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해주길 바래서 뭐 행정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국토관리청에다 이미 의견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해당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뭐 보상처럼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해요. 그 자리를 도로가 이제 기니까 거기 뭐 어떤 도로 휴게소나 뭐 혹은 뭐 쉼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했는데 지금 그런 주민들 원하는 대로 근데 쉽게 좀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실제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왔는데 그걸 주민들이 이제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일이 되려면은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한 6월부터 서명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막 현수막도 많이 걸었어요. 돼지농장 더 이상 막 못 살겠다 힘들다. 그리고 거기 혹시 그 게임과학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에 그 저기 완주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가 이제 운주 읍내 쪽에서 좀 나오는 그 지점인데 뭐 이제 완주군청 얘기로는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한 1km도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이제 거기에 학교들도 초중고가 다 몰려 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런 악취에 이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이참에 이것도 좀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마음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직은 뭐 애초 설계도 그런 게 반영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쪽 주민분들은 요건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행정에서도 근데 이제 돕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완주군에서도 일단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결국 주민들 뜻이 모이면은 또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그 관계부처나 이런 기관들에다가 계속 어필을 해서 근데 한 5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된대요. 현재 사업에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개혁 사업이 한 380억 정도인데 거기 이제 추가해서 결국 이제 금액이 문제거든요. 이제 뭐 그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돈사에 뭐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그런 분은 제가 그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직접 가서 한번 거기 사장님 뵀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여건만 맞으면은 이제 그냥 이거를 그만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전 얘기도 나오고 혹은 폐업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그 업주 입장에서도 납득만 되면은 본인들도 이제 그게 이제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같은 지역 주민들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뭐 50억을 들여가지고 도로에 편입시키는 거냐 아니면 그냥 폐업 보상을 해서 그냥 없애는 거냐? 근데 그 돈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편입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 비용이니까 그냥 폐업 보상만 해주면 안 되나요? 폐업하셔라.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이제 뭐 군 차원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건데 주민들이 이제 어디든 하여튼 해결이 되길 바라니까 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완주에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완주군에 있는 다양한 그 크고 작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신문 유범수 기자님이었고요. 또 다음 주간 브리핑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